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에 대한 이른바 지라시 수사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라시를 만들거나 퍼나르다 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심각한 범죄로 보고 120단계에 걸친 유포 과정을 거꾸로 추적해가면서 피의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가십거리니까 그냥 간단한 수다 주제?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보낸 거니까 관심은 가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나영석 PD와 정유미 씨에 관한 지라시를 만들거나 퍼나른 피의자들의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얘기거리로 전달했다거나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잘못을 알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며 반성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배우 정유미 씨 측은 이후에도 합의나 선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가짜뉴스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 이른바 오픈 채팅방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 누가 메시지를 올렸는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며 추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 유포자 수십 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120단계를 거친 끝에 최초 작성자인 방송작가 이모 씨와 프리랜서 작가 정모 씨를 찾아냈습니다. 흔적이 남는 지라시 작성과 배포는 결국 꼬리를 밟히고 말았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렇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지라시와의 전쟁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엄벌하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배우 김하중 씨는 지난해 8월 난데없이 사망설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가수 구하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그때마다 당사자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반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여름엔 대기업 사원 A씨가 직원들과 잠자리를 했다는 가짜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타고 번졌습니다. 인사정보까지 나돌면서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도 단죄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신상을 폭로하는 강남 패치 계정을 운영하던 20대 정모 씨는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문만 듣고 사실 확인 없이 일반인 31명의 신상과 사생활 정보를 폭로했다는 겁니다. 2심에선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피해 결과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또 경쟁사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 때문에 과로사한 것처럼 메시지를 작성한 온라인 유통업체 직원도 지난해 4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받은 글이라고 시작하는 카톡 지라시. 이 세 글자에는 나는 최초 작성자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정말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중간 유포자도 처벌이 될 수가 있죠? 물론입니다. 비방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전파했다고 하면 단순하게 받은 걸 복사해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특히 네. 단톡방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단 한 명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확산 가능성이 있다면 위법입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던 분들은 지금 방송 보고 계시면 좀 뜨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제각각 그 사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사례를 팩트체크했습니다. 네, 좀 하나씩 결과를 좀 볼까요? 한 명한테 보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만 보라라고 이렇게 해서 말하고 보냈으면은 어떤가요?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두 사람이 절대 밖에서 남에게 얘기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완전 차단됐다라고 네.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네, 그러면 가족한테 보낸 거는 어떤가요?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예외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네. 다만 지라시에 등장하는 그 피해 당사자의 가족에게 보내줬다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당사자의 가족이 지라시를 더 퍼뜨릴 리는 없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카톡은 삭제 기능이 있잖아요. 단톡방에 올렸다가 바로 지웠으면 괜찮은가요? 지우기 전에 누군가가 확인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많이 퍼져 있는 불법 지라시를 뒤늦게 퍼뜨렸어도 책임이 있습니다. 받은 글을 고치거나 내용을 보탰다면 유포자가 아니라 최초 작성자가 됩니다. 네, 그러면
나는 단순히 좀 재미삼아 한 거다, 비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주장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포할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여부로 따지게 됩니다. 네. 이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찌라시의 작성자, 유포자는 마음만 먹으면 모두 밝혀낼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을 합니다. 최초 작성이든 중간에 유포든 법적으로는 다 똑같은 단독 직접 정범입니다. 얼마나 악의적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좀 다르겠지만 지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단어로 범죄라는 거죠.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